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에 관한 책이에요. 화내는 당신에게 라는 책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화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6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6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화나는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해결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부글부글 속으로 끓잖아요. 그것을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가서 화를 내면서 분출을 하면서 무찔러 버려?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화풀이 방법을 떠올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상사로부터 막 지적을 받았어. 뭐 서류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해오라고 하면서 휙 던져버렸어요, 서류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자신한테 무언가 수치와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하고 막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상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사한테 화풀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다 적어요. 리스트를. 술자리에서 술김에 얘기를 한다. 아니면 간식을 사와서 그 상사만 싹 빼놓고 우리끼리 먹는다. 그런 걸 수 있고, 아니면 상사 몰래 그 책상 앞에다가 안 좋은 글 상사 욕 써갖고 딱 메모지에 갖다 넣는다. 몰래 갖다 넣는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해소하고 싶은 그 분노를 해소하고 싶은 방법들을 막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어떤 걸 고르느냐? 그거를 행했을 때, 실제로 내가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오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도 조금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 놓으면 그 중에서 최대한 제일 긍정적인 그런 방법을, 화풀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 화를 조금이라도 노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잠재워라 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많이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특히 놀이공원이나 서비스 업종 그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아니면 일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상황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따지고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대신 다 듣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저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 어디가 힘든 상황인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걸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걸 거야. 그렇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에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생각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네 가지 물음에 모두 yes면 자기 주장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거기에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내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구박을 하고 뭐든지 다 며느리 탓을 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탓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또 막 화를 내요. 이제 힘들게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막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서 못마땅하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두 번째는요. 이 일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적절한가? 세 번째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내 주장을 하면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될 수 없다면 주장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상황에서 행동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화가 나고 분노를 표현하고 내 의견에 어떤 주장을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 네 가지 질문에 내가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내 권리를 이야기할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행동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생산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하나라도 노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노라는 대답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그냥 흘려보내든가 아니면 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거리를 두게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봤자 거기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내 자신한테 던졌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노라는 대답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나한테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화 속에 숨은 욕구를 찾아서 채워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분노나 화가 해소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 그 분노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내 욕구가 그런 채워지지 않거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속 그런 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판할 때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 그 내용을 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입장에 서서 그 가해자의 재판에서는 변론을 하잖아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적어 놓다 보면 내 피해자 입장이었을 때 그리고 가해자 입장이었을 때 서로를 비교해 보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일어났는지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욕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노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건설적으로 전달하냐면요. 여기서 4단계가 나오거든요.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화가 난 그런 마음을, 분노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양말을 확 뒤집어서 던져놨어요.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왜 뒤집어 놓냐고 똑바로 놓고, 그리고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래통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너 이게 뭐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왜 여기다 누가 이렇게 놓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잔소리가 처음에는 어렸을 땐 듣는데 조금 더 크면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그 자신만 더 열받고 더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실과 상황에 대해 순수하게 관찰한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 사실에 맞는 그런 지금 현 상황,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덧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은 거,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양말을 바닥에다가 뒤집어서 벗어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이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져놔서 화가 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마는 화가 나. 그러니까 화가 나나 뭐 즐겁다, 뭐 기쁘다, 슬프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그런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엄마는 화가 나. 그걸 보니까 화가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말하라. 그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 집이 좀 더 깨끗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양말을 제대로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양말을 벗어서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화가 났고 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화를 승화시켜라. 네, 이 내용은요,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노에 따라서 용서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하거든요.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남자가 정말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그리고 또 건강도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다른 괴한한테 총을 맞아서 죽는 모습을 그 현장에 있어서 보고 그 충격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 범인은 잡혔는데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려고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사형 제도까지 폐지하는 그런 운동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살인범을 죽여도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살인범의 가족들을 만난 이후 그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살인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도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살인범의 아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길 바랐고 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살인범을 용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신도 괴로웠지만 그 살인범의 아들도 괴롭고 그 가족도 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그 살인범이 그런 사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분노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동안 너무 괴로워서 몸이 다 망가지고 병이 나고 했는데 그런 병들도 다 건강해지고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용서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 교수 여러 명이서 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1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4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6명씩 A조와 B조로 나눴는데요. 6명 A조인 사람한테는 그런 용서 교육을 14개월 동안 시켰고요. 그리고 또 6명, 그 B그룹의 여성들한테는 그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용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런 우울증,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노도 있었고, 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우울증이 거의 다 나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6명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그런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6명들은 그런 우울증도 다 나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러한 원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속상한 일이나 그런 숨어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분노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그런 어떤 욕구에 의해서 분노가 생겨났는지 그런 욕구를 파헤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한번 여기 6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선택해서 한번 나한테 맞는 그런 화 사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